안녕 얘들아. 같은 외고 영어과 선생님이 토요일날에 일단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다른 영상을 차근차근 찍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나서 다시 오늘 찍어서 일요일날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네 문제를 할 건데 두 문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이어서 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T6번, 그러니까 T6번이라고 할게요. 자, 6번 문제인데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나눠줬던 핸드아웃 워크북에 6번이에요, 6번. 자, T1. 자, 6번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6번, 7번 이 순서로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저기 T6번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수식어고 되겠어요. 그죠? 수식어고가 이렇게. 자, grapple with는 뭐냐면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뜻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해결을 위해, 자, 굉장한 애를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수식하겠죠. 뒷문장에 목적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수식어구가 ing 형태로 되는 거고 it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자, 주요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뭐야? 문장에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에 관한 문제예요? 주요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때 보니까 the majority of를 보면 다수의 뜻이죠.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 report, 보도를 하죠. 보고를 한다. 그들은 얻었다라고 하죠. derive라는 뭐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로 씁니까? 이익을 얻었대요. 뭐로부터?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이때 역경, 우리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죠. 그렇죠? 큰 건강상의 문제, 그걸 갖다가 우리 역경,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이때는 뭡니까? 자, 건강 문제, 즉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익을 얻다. 이때 이익은 뭡니까? 그냥 이익이 아니겠죠. 아픈데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겠죠. 자, 얘는 뭡니까? 즉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자, 종종 자주 강요하죠. 목적어에게 목적어라고. 자, first는 목적어를 뭐 씁니까? to 동사를 취하죠, 그죠? 요거는 문법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스트레스 주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점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종종 강요합니다. 사람들이 뭐하라고? 자,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라고. 3번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프라이드 우선순위죠. 자, 정신적인, 자,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큰 병이나 질환을 겪었을 때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가정의 행복, 집안일은 바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돈 많이 벌거나, 그죠? 성공하거나, 이런 게 우선순위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합니까? 새로운 통찰력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강점을 얻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스트레스가 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 자, 그러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은 같은 문조인데 조금 더 요약해서 쓰겠다는 뜻이 되겠죠.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적응 과정이 나와요. 이게 왜 적응 과정이죠? 자, 앞부분에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change,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바뀌가는 과정, 즉 다른 말로 적응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 적응 과정은 당연히 시작되죠. 그죠? 시작돼요. 그래? 자, 여기는 당연히 PP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렇게. 자, 당연히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자, 문장에서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끌어요. 자, 다시 갑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적응 과정이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뻗어가요. 더 좋은 곳으로. 자, 여기 네 가지가 2.1이죠. 그렇죠? 뭐합니까? 더 좋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되죠. 실험을 해봤겠죠. 자, 실험과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겠죠. 그렇죠? 이제 실증을 해봅니다. 증명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측정했던 연구인데 뭘 측정해봤죠? 참가자들이 노출돼요. 어디에 노출됩니까? 자, 37개의 주요한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을 측정해봤던 한 연구가 있어요. 자, 측정을 해봤더니 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는 선이죠. 얘는 뭡니까?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곡선. 즉, 곡선의 관계를 찾아냅니다. 자, 뭐 사이에? between A죠. 그렇죠? and B. A와 B 사이에 곡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자, 이때는 역경이죠. 그렇죠? 뭡니까? 역경 아까 뭐라 그랬는데 여기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건강이 어땠는지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를 측정해봤는데 곡선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선생님, 그럼 곡선의 관계가 뭐죠? 자, 밑에 설명하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높은 수준의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예측을 하겠죠. 정신적인 건강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야? 나빠요. 나쁜 정신적인 건강을 당연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예측되는 것처럼. 자, 높은 수준의 역경을 겪으면 당연히 예측되는 것처럼 나쁜 정신건강을 예측해. 이건 당연한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이 문장은 한번 봐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격적으로. 인터미디는 중간이죠. 그러면 중간 정도의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은 더 건강해요. 뭐보다 또 이런 사람들이 되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경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주관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냥 주관식. 자, 다시 볼게요. 중간 정도의 역경을 겪어본 사람들이 전혀 역경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건강하다.
따라서 여기 쓰면 역경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거의 아는 이런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역경을 사용 못 써요. 못 써요. 셀 수 없는 명사죠. 따라서 여기에 B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B도 쓰면 안 돼요. 자, 문법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 얘도 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사람 같죠? 그렇죠? 복수 명사니까 당연히 뭘 씁니까? 우리는 도주를 쓰는 거죠. 복수 명사를 쓰세요. 자, 이해되죠?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설명합니다. 분사구문의 ing 그죠? 볼게요. 그럼 이 사실은 보여줍니다. 대개를. 자, 이때는 뭡니까? 적당한 뜻이죠. 우리말로 적당한 것은 아까 뭡니까? 여러분들 중간 수준에. 자, 얘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버스트, 기대다 뜻이죠. 자, 뭘 길러낼 수 있는 거죠? 자,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 뭐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정신관계가 안 좋겠죠. 정신관계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금방 뭡니까? 이렇게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해요. 자, 우리가 회복력은 뭡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요걸 키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겪어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정신건강, 충격적인 정신건강을 받았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받았을 때 쉽게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 문장을 중간식으로 써보세요. 중간식으로.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연구인데 follow,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난 뒤에 후속인데 후속. 우리말로 자, 후속 연구가 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연구죠. 후속 연구도 자, 알아냅니다. 비슷한 연관성을 있더라. 뭐 사이에? 자, 평생 동안 겪는 역경의 양과 그리고 일단 피실험자죠. 그렇죠? 갑자기 이 단어가 왜 나오냐? 왜냐면 후속 연구라고 했으니까 실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물론 실험실이죠. 그죠? 자,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하겠죠. 이때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혹은 요소들. 자, 실제로 실험실에서 제공한 스트레스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피실험자들이 반응한 것과 평생 동안에 겪는 이 역경의 양 사이에는 뭐가 있더라?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뭐와 비슷한 연결고리입니까? 얘랑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적절한 양,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가 실제로 그냥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볼게요. 중간 정도의 이 역경과 고난은 실제로 뭡니까? 예측하는 것이에요. 자, 뭘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뭡니까? 회복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상태, 정상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볼게요. 따라서 자, 결론 지어요. 따라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 having to 해야 하는 뜻이 얘가 주어졌죠. 얘가 동사입니다. 해야 하는 뜻이니까 얘가 뭐가 뭡니까? 동명사가 왔죠. 자, 동명사가 주어예요. 자,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뭐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자, 중간 정도의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 뭡니까 여러분들? 회복력적 원래 상태로 되돌아서 회복력을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주했을 때 뭐야? 미래의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in face of 뭐뭐와 마주할 뜻이죠. 뭐뭐와 마주할. 자, 미래의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건강한 회복력을 쌓을 수 있다. 되겠죠? 그렇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자, 가능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7인데요. 얘는 뭐야? 진정한 대화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소재가 뭐냐면, 자, 진정한 대화에 관한 얘기예요. 가볼게요. 자,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살고 있죠. 자, 이런 좀 엄청 바뀌는 변화의 시기죠. 이 위치. 자, 여기 뭐가 있죠? 정치자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요. 그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우리는 얘는 뭐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자, 부사 역할이죠. 뒷문장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much가 뭐로 씁니까? 주어로 씁니다. 많은 것인 뜻입니다. 자, 지금 주가 돼요. 많은 것이에요. 이때 many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죠? 자, be 플러스 pp가 나타나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being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pp는 수동태인데 중간에 being이 들어가요.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수동 진행형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ask는 뒤에 뭐가 따라요? o가 따라가요. 그렇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요구되고 있는 거죠. 어디에? in the change. 그 변화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으니까 얘는 뭘로 바꾼 거죠? 이렇게 위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in 위치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써보가세요, 여러분들. 야, 별거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도 써보가세요. 자, 우리는 다시 합니다. 엄청난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죠. 그 변화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요구되고 있는 거죠. 자, 되죠, 그렇죠? 자, 지금도 이렇게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할 때 무엇입니까? being, 진행을 쓴 거죠. 자, 이해된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뭐합니까? 선행사예요. 시간이죠. 단위는 위에 뭐 관계 부사가 와요. 자, 이런 시기에 살고 있죠. 물론 자, 이때 왜는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less be able to 뭐뭐 하다. 그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listen and hear. 자, 볼게요. 사회에서 서로를 귀 기울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 실제로 듣지도 않는, 점점 더 듣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해돼요? 당연히 그렇지? 다시 할게요. 우리는 점점 더 사회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듣지도 않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기죠. 그 다음 또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가볼게요. 자,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시각이나 다른 어떤 신념이나 혹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the other, 여기 D다지? 여기 더가 들어야 돼요. the other입니다. 나와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요거 캐스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캐스트는 자, A를 B라 언급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목적 바꾸겠죠. B 플러스 PP인데 얘는 현재랑 PP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B라 일컬어 지다. 알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뭡니까? 당연히 PP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다른 시각과 신념 혹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BPP 쉽게 불립니다. 뭐라고?
the other. 나와 다른 것, 즉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진 거죠. 이때는 왜 더가 들어가죠? 자, 다른 시각, 다른 믿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죠. 당연히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더 들어가야 되죠. 자,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 부분 조심을 좀 하셔요. 이 부분은.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얘가 동사니까 당연히 쉽게 불린다, 일컬어진다. 부사가 동사 주시가 있죠, 그렇죠? 이 부사가 다시 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식인데요. 어떤 식이에요? 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적, 두 번째 사회적, 세 번째 경제적, 혹은 환경적 변화에 관한 엄청난 힘이. 자, 첫 번째 뭡니까? 이거 동사도죠? 휩쓸고 있죠. 세계를. 그렇죠? 자, sweep, 휩쓸다 뜻이 휩쓸다. 자,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럼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고, 그렇죠? 그럼 얘가 great forces, 엄청난 큰 힘들이, 그렇죠? 자, 얘가 동사고, 저 여기 동사가 비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ing 뭐죠? 첫 번째 ing. 세계를 휩쓰고 있죠. 두 번째 ing가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ing가. 그리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분리시켜요. 뭐로부터? 자아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부터. 혹은 인생,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갖다가 뭡니까? 분리를 시켰는데 어떻게 점점 더 강하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자, 괜찮죠? 저 다시 할게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엄청난 큰 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나 다른 사람, 우리가 어떤 인생,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갖다 뭡니까? 더 분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 어떻게 배웁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하고 새로운 방식을 길을 기르는 방식을 또 알 필요가 있겠어. 그럼 저자는 뭘 제시하는 거죠? 자, 해답을 제시해야 되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길을 기르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한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신선한 눈, 즉 새로운 눈이겠죠. 새로운 눈으로 우리 세상을 갖다가 자, 재인식해. 그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다 제대로 바라볼 게 못 보죠. 그럼 이전의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 바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갖다가 다시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처음 뭘 넘어서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조심합니다. 자,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이때 물려받은 것은 옛날이죠. 옛날. 혹은 우리가 구식의 뜻이요. 혹은 다른 말로 이전의 뜻이겠죠. 물론 여기서 사전적인 자, 사전적인 뜻은 물려받은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옛날부터 물려받았던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첫 번째, 경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서로 많이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전의 세상은 뭐였다 뜻입니까? 그러면 경쟁과 서로 뭡니까? 분리나 고립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자, 볼게요. 경쟁과 분리, 고립이라는 옛날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갖다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뛰어넘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벗어나야만 세상을 갖다가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자는 뭐가 얘기합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너무나 쉽게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경쟁, 두 번째는 뭐다? 분리, 고립이 그렇죠. 그것으로 이루어졌었던 우리가 물려받았던 역사적이고 경제적 이 구조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되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뭡니까? 우리 관계를 누가 결정짓죠? 경쟁과 그로 인해서 어떤 분리나 고립이라는 게 우리 관계를 갖다가 뭡니까?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이게 뭡니까? 저자의 주된 생각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뭐 하자? 진정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경쟁을 하고 서로 고립되지 말고 진정한 대화를 하자.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나 생각을 단순하게 교환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뭡니까? 단순한. 자,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뭔지 한번 더 볼게요. 이때 있으면 여러분 이해를 할게요. 그죠?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변화 과정이다. 그죠?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당연히 신뢰와 상호 존중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대화의 특징은 뭡니까? 신뢰. 두 번째, 상호 존중.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죠?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대화가 뭐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변화할 수 있는 과정. 뭐가 변화합니까? 옛날에 갖고 있었던 시각에 벗어나서 바뀔 수 있는 변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아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렇죠? 자, 갑니다. 여기서 왜 이 위치가 나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나타나요. 얘는 부사라고 했었죠. 자, 얘 사형사가 뭡니까? 얘 누굴 가리켜요? Trust, mutual respect 이가 아닙니다. 뭡니까? 얘가 사형사. 얘가 사형사입니다. 자, 얘가 사형사죠. 그럼 위치랑 프로세스는 원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위치 대신에 뭘 집어넣어봐요? In the process지.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런 변화 과정에서 볼 때. 우리는 come to see. 자, 주어 다음에 얘가 뭡니까? 동사예요. 얘가 목적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 새롭고 더 정확한 방식으로. 자, 뒷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올 수 있고요. 선행사가 뭐다? 프로세스니까 얘랑 같은 거니까 중간에 in the process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랑 같으니까 뭘로 바꿉니까? 위치로 바꾸죠, 그렇죠? 이 위치. 자, 해석을 해도 메꿔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죠. 새롭고 더 정확한 방식으로. 자, 이해되죠? 그죠? 이 문장 주관식 대비해서 써보세요. 중간 문장입니다. 자, 핵심적인 문장이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인시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 가주어 지우주야 이런 부분 쓰면 안 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고해서요. 트릭으로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that 집어넣으면 돼요? 안 됩니다. 얘 바로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가 누굽니까? 얘가 선행사예요. 그죠? 자, 봅니다. 얘 누구죠? 신학자죠. 자, 신학자 데이비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자, 뭐라 설명합니까? 자, 요 문장도 조금 외워두세요. 이때 이 또 뭡니까? 여기 나오는 진정한 대화를 배우자. 진정한 대화. 자, 이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방식인데 방식 뭘 압니까? 진실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때 조심하고요. 자, 요거 보면 얘가 주어요. 동사는 되겠죠. 이때 prior to는 뭐뭐 이전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얘가 주어인데 니들은 그냥 둘 다, 일단 파리는 그냥 상대방, 즉
1인칭과 2인칭, 즉 나랑 상대방을 합쳐서 뭡니까? 이때는 니들 파티를 써요. 당사자, 그치? 당사자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없다는 표현이니까 니들, 그치? 근데 뭐 하기 전입니까?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이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진정한 대화예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대화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나 둘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대화를 하기 전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이야. 그 대화가 없으면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가지는데 무엇을?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뜻이에요. 뭐 때문에요? 얘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 낯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이해되죠? 그죠? 자, 대화를 하기 전에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을 갖다가 진실을 알아가는 방법을 얘네들은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뭐 하기 전에는? 대화를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뭐 합니까? 대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대화를 하게 되면 둘 다 가질 수가 있죠. 무엇을? 진실을 아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조심합니다. it과 that 있죠? it, that 아니에요. 자, 여기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어요. 선행사가 뭡니까? 얘가 선행사예요. 그렇죠? 앞 문장 얘가 뭡니까? 문장이 선행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얘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 당연히 위치도 쓸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때 강조문의 접속사 아니에요, 이거.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뭘 가르치죠? 진정한 대화.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즉 대화를 하기 전에는 둘 다 갖고 있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마지막 면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죠?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 갈게요.